피부는 항상 제 원칙, 짧고 대충 하라.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두세 번 이상 많이 씻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는 괴로워요. 사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7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 얼굴 복원해가지고 정신과 아 네안데르탈린은 아직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보다는 조금 더 유인원에 가까운 얼굴 형태죠. 아무래도 구강 구조라던가 뇌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 보이잖아. 이마가 더 약간 좁고 아래가 더 무겁 보이죠. 뇌가 아직 좀 덜 발달했을 때. 세컨 사람이긴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또 엮어보려고 했지. 근데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얼굴을 씻었을까? 근데 요때는 정말 기원전 7만 5천 년이니까 정말 옛날이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3,0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비누를 동물 기름하고 나무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동물 지방이라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피부 바깥에는 기름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노폐물 씻어내려면은 약간의 기름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5,000년 전부터 기름 성분을 이용해서 씻어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뭐 1500년에서 한 3000년 전에 이제 이집트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뭐 우유나 꿀 같은 걸로 씻고 보습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유가 생각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인 건 알고 계시죠? 우유가 pH 한 6.5에서 한 6.7 정도거든요. 약산성이고 그 다음에 우유에는 락틱산이라고 해서 아하, 그러니까 약간의 각질 제거하는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씻으면 약간 좀 피부가 약간 매끌매끌해지고 우유로 세안하는 거 옛날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막 할머니들이 우유를 많이 씻었는데 잘 모르죠? 할머니가 생각 안 갔겠지. 미안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끔 보면 우유로 씻으신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피부 좋아지게 한다면서. 클레오파트라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지. 약간의 보들보들하게 하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별의별 걸 다 하시긴 하시죠. 그 정도로 클레오파트라가 피부에 진심이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이런 데는 올리브 오일 그거 많이 썼어요. 거기 또 지중해고 올리브 많았잖아, 그쵸?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많이 쓰고 모래 이용해서 각질도 제거하고 또 스크럽제 약간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사람들이 어떤 피부 결에 대한 관심은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한 200년 이럴 때 뭐 중국 같은 데는 쌀뜨물, 조금 동양적이죠? 쌀뜨물이라든지 뭐 녹차, 진주가루 이런 거 가지고 피부 관리했다고 돼 있고 또 워낙 중국 약초 이런 것들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용해 가지고 관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비누의 어떤 형태와 비슷한 거는 기원 후 1000년,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때 이제 비누를 조금 사용하고 그것이 유통되고 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로마, 그리스 때부터 이런 동물성 지방이라던가 올리브 오일, 식물성 지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좀 해왔던 것들이 신기하고 아마 누군가 했겠지 했는데 좀 좋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옛날에 다친 데 된장 발랐듯이 그런 것 같아요. 세안법 할 때 마사지 하면서 세안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현대사회로 돌아와서 그럼 과연 우리 어떻게 세안을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세안은 적당히 짧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세안제들은 어쨌든 간에 피부에 있는 기름막도 벗겨주고 노폐물을 없애주는 역할인데 세안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피부에 본연에 있어야 되는 기름막이 너무 많이 깨져버려요. 피부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달려 보니까 이 기름막이 없어지면은 나 지금 기름 다 없어졌네 이러면서 기름이 더 많아져요.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밤에 예를 들어서 보습제 제대로 안 바르고 잤어요. 약간 좀 건조하게 자잖아요. 그 아침에 엄청 기름이 막 돌아요. 그게 왜냐하면 피부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안을 많이 해서 기름막이 많이 없어지면은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이 나오고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퍼펙트 투입 생카 아시죠? 그 일본에서 여행 가면은 대용량으로 사오는 거 그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클렌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거는 피부에 뽀득뽀득하게 씻겨주는 거 1등인데 근데 민감성 피부, 그 다음에 좀 건조했던 분들, 어렸을 때 아토피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장벽이 안 그래도 약한데 그거 쓰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건조하고 붉어지고 뭘 발라도 건조한 거예요. 물 빠진 독이 물 붓기니까. 그래서 생카는 웬만해서는 자기 좀 피부 예민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써야 돼요.
저는 오래 하면은 기름이 없는 느낌이 드니까 발라놓고 다른 일 먼저 해요. 뽀득뽀득하게 씻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나이 젊으시니까 기름맛 같은 것도 그렇고 회복도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30대, 40대 가면 갈수록 회복도 더뎌지고 기름막이 점점 얇아져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지금같이 약간 뽀득뽀득하게 씻으면요. 더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홍조라던가 피부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씻었을 때 마무리감이 뭔가 미끄덩미끄덩하게 남아야지만 좋은 거고요. 뽀득뽀득하게 씻겼다는 거는 피부에 꼭 있어야 되는 기름막까지 날아간 거예요. 아, 오늘 큰 거 배웠네 진짜. 이것만 잘해도 진짜 피부가 별로 갈 일이 없잖아.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잡곡가루 세안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중년 여성분들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 세안법의 중요한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얘가 어쨌든 간에 약간 스크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갱이가 있으면서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해줘서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매끈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미가 있는 분들,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 기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기미는 이 마찰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중년 여성분들이 기미가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세안은 항상 제 원칙. 짧고 대충 하라. 너무 열심히 하고 마사지하고 여러 재료를 사용하고 막 두세 번 이상 많이 씻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는 괴로워요, 사실은. 이제 점점 박화 현상이라고 해서 밑에부터 맨 위에까지 28일 정도의 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나가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안 씻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상류층들은 열심히 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안하고 매일매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살아갔던 이유가 계속해서 제거가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근데 우리는 이제 화장품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세안하는 것이 루틴처럼 되었는데 그때 너무 과하게 하면요, 어차피 각질을 통해서 각화 현상 통해 제거될 애들을 너무 빨리 무리하게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안에서 나오는 게 좋아야겠네요. 이너뷰티. 이너뷰티 당연히 중요하죠.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단백질을 안 먹는다던가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 그 각화 주기도 변해요.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28일이지만 노인분들이라던가 뭐 영양 상태가 떨어질 경우에는 각화 주기가 40일에서 60일까지 길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너뷰티, 수면,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것들이 적절한 영양적인 균형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의 세안법 저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에 바뀐 세안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똑같아요. 오늘 이제 또 촬영을 하니까 풀메를 해가지고 엄청 번질번질하게 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보습제 하나만 바르거든요. 화장을 아예 안 합니다. 제품이 옛날 똑같아요,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그냥 쭉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자주 바꿔주는 게 사실은 피부가 더 민감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사면은 거기 성분이 이제 3, 40가지 막 써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의 화학 성분을 많이 닦고 그랬던 기억이 피부에 있을수록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한번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럼 쭉 가야 돼요. 근데 요즘 막 광고도 많고 새로운 화장품 정말 많이 나오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안 써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눈을 딱 가리시고 맞는 거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서 홈케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럼 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할 시간에 5분이라도 자라고 해요. 5분이라도 더 자라고. 왜냐하면은 수면만큼 피부 회복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2시부터 4시 사이에 잘 자서 멜라토닌을 효과를 받는 게 멜라토닌이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안티에이징에 정말 강력한 호르몬이고 비타민 C, 뭐 비타민 E 각종 알려진 그런 호르몬보다 안티에이징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피부 상태가 엄청 좋고요.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막 사고 막 뭐 바르고 막 닦고 이럴 시간에 편하게 핸드폰 보지 말고 자야 됩니다. 세안은 적당히. 나도 옛날 노래 만들어서 넣었었는데 노래할 때 혹시 우리 피디 계셨나요? 아, 노래 한 번 더 틀으면 안 될까 이거? 아 그거요? 왜냐면 그건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노래. 워워워 세안을 하지요. 워워워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너무 기니까 피부 밖엔 피부 장벽 필요하지요. 뽀득뽀득 세안하면 장벽 날라가. 미끌미끌 세안해야 장벽 지켜져. 세안은 적당히 열심히 하지 마요. 워워워 세안을 하지요. 피부 밖엔 피부 장벽 필요하지요. 뽀득뽀득 세안하면 장벽 날라가.